오늘은 창덕궁 이야기 세 번째로 후원 이야기입니다. 후원은 많은 분들이 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실 정원 부분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과 조화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면적은 약 14만 평에 이릅니다. 창덕궁 궁궐 뒤편에 정원을 만들고 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궁궐 안에 있다 하여 내원이라고도 하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금원, 후원 말에는 궁 내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후원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비원을 두었습니다. 1903년부터 비원이라는 명칭이 두개 등장하고 비원이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 익숙해진 것은 금원이었던 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날에도 창덕궁 후원이 비원으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비밀스러운 정원이라고 해서 비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태종 때 창덕궁 창건 당시 조성하였으며 창덕궁뿐만 아니라 창경궁의 후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인진요란 때 대부분 정자가 불타버리고 1623년 인도 때부터 개수 중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마다 정원을 조성하여 인위적인 손질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을 더 크게 완성한 절묘한 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궁궐 정원은 보고 즐기기 위한 관람용이지만 창덕궁 후원은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 정원입니다. 첫째로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사색에 잠기던 곳이었으며 때로는 연회를 열고 활석인 노래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왕이 참관한 가운데 군사 훈련도 행해졌고 왕과 왕비가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를 짓고 뉘에를 치기도 했습니다. 후원에는 4개의 골짜기 정원이 있습니다. 부용지, 애련지, 관람지, 옥루천입니다. 이 4개의 정원 중 부용지와 애련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용지, 후원의 첫 번째 중심지며 휴식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던 비교적 공개된 장소입니다. 조합리로는 규장각과 서양각 등은 왕실 도서관에 용도했으며 연못은 천원 지방서를 따라 가운데 있는 섬은 하늘처럼 동그랗게 연못의 틀은 땅처럼 네모지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 휴식을 위한 부용정은 연못에 앞발을 담그고 행사를 위한 영화당은 연못의 면에 있으며 학문을 연마하던 조합루는 높은 곳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에게 풍경이 되는 절묘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용지, 부용정, 부용이란 활짝 핀 연꽃을 의미하며 부용정은 남쪽은 낮은 언덕에 면하고 있습니다. 현판이 걸려있는 동쪽이 건물 정면인데 이곳의 지형이 남북서 3면이 낮은 언덕으로 둘려있고 동쪽만이 훤하게 트였기 때문에 현판이 동쪽에 걸려 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이곳에서 임금님께서는 낚시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올 때마다 고기 연주되었고 다 잡은 후에는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부용정, 주합루, 정조 원년에 창건된 2층은 누각 건물로 아래층에는 왕실 직속기관인 규장각을, 위층에는 누마루를 조성했습니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도서 수집 및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합루의 취병은 조선시대 독특한 조경 기법의 하나로 큰 병풍처럼 만든 울타리입니다. 내부가 보이는 것을 막아주는 가림막 역할과 공간을 나누는 담의 기능을 하면서 그 공간을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 생기가 나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합루, 취병, 어수문, 규장각 주합루의 정문으로서 가운데 문은 임금님이 좌우의 문은 신하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문이 낮아 숙이고 드나들게 했다고 하는데 이곳을 드나드는 관료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몸을 낮추라는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수문의 유래는 삼국지의 소지교, 물과 물고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를 표현한 것으로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수문. 영화당. 동쪽으로 춘당대 마당을 서쪽으로 부용지를 마주하며 앞뒤에 툇마를 둔 특이한 건물입니다. 부용지 일대에서 가장 오랜 건물로 왕과 왕비 가족들의 건물로 연회장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넓은 마당이 깔려 있었는데 저 마당을 춘당대라고 불렀고, 춘당대에서 왕이 입회하는 춘당대지라는 과거시험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는 특별시험이었습니다. 영화당. 서향가. 책의 향기라는 뜻으로 규장각의 부속 건물로 서책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식기찬, 어진, 어제, 어필 등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포세하였습니다. 포세란 햇볕에 말리고 바람을 쐬어 보존한 것입니다. 조선 성도부 시절에는 유해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향가. 애련지. 분자 성품을 닮은 경치를 가지고 있으며 연못을 숲이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여 연못은 애련지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내 연못을 자랑하면 더러운 곳에 처하여도 맑고 깨끗하여 은연히 군자덕을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새 정자 이름을 지은 까닭을 밝혀 놓았습니다. 애련지. 우두합. 효명세자가 궁극방으로 사용하였던 우두합은 단청하지 않아 단출하고 호박하며 또한 독서와 사색을 위하여 궁궐 내 유일한 북향 건물입니다. 단청을 하면 공부에 지장을 받을까봐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두합. 애련정. 숙종때에 건립되었으며 단칸으로 역시 작지만 애련지 연못에 반푹 걸친 모습은 경쾌하며 정자 안에서 내다보는 풍경은 절경을 이룹니다. 애련정. 불로문. 후원 영경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워진 가로 약 2.5m의 통돌 하나를 꺽쇠 모양으로 깎아 만든 문입니다. 상단에는 한자 전서체로 불로문이라 쓰여 있으며 문틀에는 경첩 일종인 돌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문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숙종 이전에 예종, 인종, 영종, 현종 등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후손이 귀해짐에 따라 조선 왕실이 임금의 옥체 보존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16세기 말 조선 숙종 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로문.